안녕하세요, 옴수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포스코 채용과 관련된 글은 올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포스코 그룹 채용사 중에 하나인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기업 분석과 자소서 분석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정말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지원자라면 이 포스코 케미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저보고 포스코 케미칼에 갈래 2차 전지 업체를 갈래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포스코 케미칼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장 성장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2차 전지 전방 업체를 대상으로 한 영업이 용이하고 훨씬 더 그 중요도가 높다라는 점에서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미래 가치는 그리고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화학과 에너지 소재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철강, 그리고 시멘트, 비철금속, 유리까지 그 다양한 분야에 들어가는 그 비금속 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2차 전지 제조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라는 핵심 소재의 생산에 좀 박차를 가함으로써 미래 고부가 가치 소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코 케미칼의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중심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내화물 제조 정비 부문, 라임 케미칼 부문이라고 해서 지금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포스코 케미칼의 기존 사업 영역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음극재, 양극재 부분의 이 주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추가되어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화물에 대한 설명 나오고요. 그리고 포스코나 현대제철과 같이 이 철강을 만드는 회사의 주요 제품을 상당 부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원재료로서의 중요도도 매우 높습니다. 요 밑에는 라임 케미칼이라고 해서 생석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각자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할 만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2차 전지의 4대 원료 중 두 가지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핵심 소재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를 제조하는데 원가의 총 40%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재료입니다. 그만큼 그 중요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차 전지가 중요한지 아니면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런 양극재, 음극재와 같은 핵심 소재가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보실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포스코 케미칼에 우리가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기존 사업 영역이죠. 내화물 제조나 생석회 부문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이 내화물과 생석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고요. 이 제강이나 시멘트 요업 산업이 전체 이 매출액 중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내화물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전방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라임 사업 부문은 좀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약 200만 대 규모였지만 2025년까지 1,500만 도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차 이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런 기초 소재에 대한 재료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2차 전지 업체로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이 있는데요. 국내 대부분의 메이커사들이 이런 포스코 케미칼에 만드는 이런 기초 소재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재 중요성이 매우 큰 것이죠. 자, 여기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메이커들은 기술 유출 방지, 안정적인 소재 공급을 위해 소재 국산화 높이는 추세에 있어서 이 안정적인 공급 물량 확보 여부가 장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한테 와서 이 안정적인 공급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포스코 케미칼의 생산 이 캐파는 분명히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3사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경쟁이 앞으로 좀 치열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포스코 케미칼의 입장에서는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교섭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납품에 대한 단가도 더 높게 이 납품을 함으로써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전방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만큼
이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소재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지금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관심도를 넓히는 게 진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들고요. 자, 밑에 오시면 이 설비 신설 매입 계획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얼만큼 지금 포스코 케미칼에서 이 양극재, 음극재 시장을 키우려는지 노력이 보이는데요. 의지가 보이는데요. 요거는 진행 중인 투자고요. 음극재에 1,600억, 양극재에 2,250억 정도가 지금 투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까지 합친 부분이고요. 그만큼 이 사업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 보고서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케미칼의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네이버에서 포스코 케미칼 검색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아래 이 종목 분석의 재무제표 부문으로 내려가 보시면 매출액이 2017년 대비 2020년도까지 거의 70%가량 급성장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뭐 2017년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아마 굉장히 대규모 설비 투자, 여기 보시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이 2019년 기준으로 마이너스 2,900억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유형 자산에 대한 투자가 2,900억 가량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영업이익 감소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이 적극적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단행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는 것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리고 전방산업 2차 전지를 만드는 생산업체들의 이 2차 전지 만드는 데 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수익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포스코 그룹 내에서도 차지하는 그 역할과 비중이 상당합니다. 종합소재 기업으로 지금 포스코는 변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핵심에 바로 포스코 케미칼이 서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사업, 액화 천연가스 사업, 곡물 사업 등이 이제 포스코 그룹의 새로운 먹거리로 지금 이 공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선두에 바로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20%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포스코 케미칼이 반사 이익을 볼 수밖에 없고요. 매출 17조 원을 이 에너지 소재 분야에서 달성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대로 지금 양극재, 음극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갈수록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산 캐파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리튬 부분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전자기기 핵심은 전지인데 얼마나 가볍고 오래 가는지 성능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고 나와 있죠.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그 맥락에서 리튬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소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뭐 리튬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등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어떤 핵심 소재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게 5년, 10년 뒤에는 엄청난 결과물로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고요. 이런 기사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에서 이 적극적으로 이 생산량을 확대해서 2020년까지 거의 현재의 뭐 70%에 준하는 70% 이상의 생산량 캐파를 증설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기사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양극재, 음극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술력에 따라서 원가 경쟁력이 달라지고 품질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경쟁력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곳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단순히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소재를 만든다 해서 그칠 게 아니라 그런 핵심 소재를 보다 수준 있게, 그러니까 품질력 있게, 원가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두루 갖춘 회사라는 점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자 찾아보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사도 잘 찾아보시면 배터리 제조사에서 양극재 확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엔 포스코 케미칼의 그 입지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고요. 2차 전지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2차 전지를 만들어서 조립해서 파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런 핵심 소재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노력이 같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원재료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후방 산업에서 보다 그 교섭력을 높게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더 이런 포스코 케미칼의 이 소재 경쟁력이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포스코 케미칼의 사업 영역 그리고 2차 전지 사업의 성장과 그 맥락에 있어서 포스코 케미칼이 집중하고 있는 리튬, 양극재, 음극재 시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중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포스코 케미칼에 지원하고 싶은 지원자들의 기본적인 접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자소서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 그리고 차별점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회사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다 얘기했죠. 2차 전지의 필요성, 자,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 자,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갖고 있는 기술력, 그게 어떻게 원가 경쟁력과 생산력으로 이어지는지 얘기해 볼 수 있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나와의 연관성 필요 없고요. 내가 해당 시장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심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맥락에서 제가 여기 앞서 얘기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앞부분 열심히 들으셨다면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기사를 조금만 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코 케미칼만큼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리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찾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해외 시장 정도로 나가야 어깨를 견줄 수 있을 정도의 회사를 소수 찾을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기사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 포스코 케미칼의 경쟁력 찾는 건 일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번 항목입니다. 제한된 자원에 불구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핵심은 도전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도전적인 게 아니에요. 자, 뒤에 목표를 달성했던도 사실 여러분들이 크게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바로 제한된 상황에서 제약이 많았던 상황을 내가 극복했던 상황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결국 이겨내잖아요. 결국 이겨내고 목표도 달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목표 달성한 경험을 뭐하러 찾습니까? 결국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것만 찾으면 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제약을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를 어떤 옥죄고 속박하고 뭔가 억눌렀던 그런 제약과 제한이 무엇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최대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들을 최대한 생각해 본 다음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한 과정들을 드러내는 게 이 자소서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겠죠. 그 결과가 뭐 대단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경험도 좋고요. 아니면 인턴이나 아니면 공모전을 수행하면서 마주했던 그런 각종 어려움과 난관들을 헤쳐나갔던 경험을 얘기해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전에 그 배경과 상황을 설명할 때 어떤 것들이 나를 어렵게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는 거.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어려움으로 작용했던 요인들을 어떻게 하나씩 극복해 나갔는지를 과정을 디테일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분량으로 보자면 저는 상황 설명하는 데 있어서 최 한 25% 정도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건 이 어려움을 나를 어렵게 했던 요인들 쓰는데 이 정도 쓰는 거고요. 헤쳐나갔던 과정을 여러분들이 최소한 60%에서 65% 정도 썼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10에서 15%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는 알아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보여주고 싶은 게 보여줘야 되는 게 제한된 자원을 극복했다라는 거니까 극복했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죠. 여러분들이 결과를 아무리 스스로 칭찬한다고 해도 과정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본인이 헤쳐나갔는지 납득이 안 된다면 결과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너무 힘쓰지 마시고 그 중간중간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이슈 항목은 여러분들이 이거 아무 이슈나 선정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제가 수차례 올린 바 있기 때문에 제 유튜브 하단에 보시면 여기 최신 시사 이슈 분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만간 한 번 더 추가 영상을 게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구독, 알림 잘 해두시고 올라왔을 때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삼성전자 3번 항목 설명했던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포스코 4번 항목 설명할 때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2700바이트입니다. 분량이 넉넉합니다. 세 가지 정도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 글자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뭐 1200자가 나올지 1500자가 나올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3등분 해서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400자씩 3개를 쓰든지 아니면 500자씩 3개를 쓰든지, 그리고 각 한 묶음별로 제목 하나 어떻게 구성할 거냐면 제목, 본문, 제목, 본문 이런 식으로 3개를 좀 구성하는 게 보는 입장에서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문단 구분합니다. 문단 구분 다 기본이죠. 자, 그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지원한 분야에서 내가 갖추고 있는 역량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다짜고짜 나는 공학적 지식이 있다 하지 맙시다.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접근해 봅시다. 이렇게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은 이런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유로 이런 공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게 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과제도 수행하면서 얼만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흐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도는 나름대로 3가지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학적 지식이 중요한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들과 좀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려는 그런 시도가 중요한지, 뭐 여러 가지 얘기해도 좋은데 중요도에 따라서 3가지 나열하니까 이 순서 자체가 중요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쓰면 돼요. 뭐 필요하면 쓰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좀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면 써도 좋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요거라는 거. 나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유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하면서 키울 수 있었습니다. 배울 수 있었습니다. 노력을 통해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를 빠뜨리지 않고 쓰는 걸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포스코 케미칼 자소 작성법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2차 전지 산업 굉장히 각광받는 산업이 될 거고, 최전방에 있는 그 2차 전지만 보지 마시고 그 소재를 만드는 핵심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기업에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입사 지원을 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 열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